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다가오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2022년 여러분에게 들어온 복, 그리고 다가올 변화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 이상으로 크게 실현되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운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해 여러분에게 있을 변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타로카드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노랑분들은 실제로 삶에 대한 의지도 좀 강하시고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이런 근성도 있으신 분들로 보여져요. 또 그리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고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도 맛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이 분야만큼은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도전의식 이런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최근 약간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건 있었다고 해요. 아주 큰 사건은 아닐 수 있지만 은근 비교당하는 일이 있다거나 혹은 나랑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수저라든지 타고난 외모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주목받는 모습 보면서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물론 나도 나름 내 세계에서 어느 정도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뭔가 대박운 터진 사람, 타고나기를 좋은 조건에서 타고난 사람, 왠지 그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느껴지고요. 나는 왜 내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면에서 비교당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빈정상하셨을 수 있어요. 오늘 먼저 들어온 완지의 왕카드 보시면 다른 신하들을 거느리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 금빛 휘황찬란한 옷도 입고 계시고요. 풍성한 나무가지도 가지고 계시고 완지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자기 궁전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이런 궁전을 가지려면 왕국의 규모도 어느 정도 커야겠죠. 또 도로와 건축을 갖추었다는 거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왕국이라는 거니까 기술이랑 과학 같은 것 어느 정도 선진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수많은 나라의 침략에도 굳건히 버텼다. 이 정도 왕국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든지 외부 세계가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나만의 세계에 대한 자부심, 나의 삶은 내 거야, 나만의 멋이 있어, 나도 노력 좀 해봤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또 아래에 들어온 동전 1번 카드도 보시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지언정 잘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해보려고 한다. 내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지. 이런 겸손함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굳이 완성된 누군가랑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거북이가 애초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주장에 안 나왔다면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내가 거북이일지라도 도전은 해보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도전도 하셨고 거기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러분의 심장에 이렇게 후벼 파는 심장을 찌르는 자존심의 상처가 있었다. 주변의 비교, 여러분을 애워싸는 공격, 여러분의 입지를 갑자기 공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별거 아닌데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지면서 짜증나. 나는 왜 맨날 노력해야 되는데 누군가 쟤는 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가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왜 나는 혼자 일어서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자수성가해야 되지? 왜 나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왜 나는 인맥도 없지? 네트워크도 없지? 이런 생각 드시고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가족 덕도 본다던데, 누구는 친구 덕도 본다던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서 받게 되는 약간의 자존심 상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노랑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하다, 심각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운이 안 난다 이런 정도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를 읽어보면 두드러지게 관점의 변화가 다가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변화 카드들을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 시선, 관심, 타인의 기준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런 부분들 읽어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노랑분들은 관점이 좁아지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점이 좁아진다라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인데요. 먼저 들어온 관점이라는 카드 그리고 위에 들어온 스타 카드에서도 보시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북극성 바라보아야 되는 곳을 명확히 알고 바라보면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새를 보고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명확한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카드의 조합을 살펴보면 노랑분들의 변화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나의 꿈들을 다시 돌아보고 관점을 재정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리면 안 되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원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잖아. 내가 왜 그런 거에 잠시 흔들렸지? 나는 원래 내 꿈이 제일 중요했잖아.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축을 다시 맞추게 된다고 해요. 흔들렸던 나침반, 북극성을 다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내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뒤에 들어온 동전 8번 카드, 그래야 나의 작품을 완성해서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나의 작품을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내 작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이 있고 나는 명장인 거예요. 난 전문가예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고 기분 따라 만들면 난 전문가가 아닌 거죠.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왜 일희일비했지? 내가 왜 감정의 노예였지? 내가 왜 호르몬의 노예였지? 오늘 아래 들어온 성공이라는 키워드도 보시면 주인공의 자세가 좌우대칭이 딱 맞거든요. 내가 오른쪽 왼쪽 치우침이 없이 정확히 맞는 자세,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닥에 굳건히 있다. 나의 두 다리로 내 힘으로 서는 삶.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성공. 그래야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랑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순간 몰입 능력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시험운, 경기운, 체력, 운동 이런 부분에서 승리를 맛보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지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주마처럼 약간 눈의 양쪽 옆을 좀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노랑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뭔가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람들이 많은 뭔가 넓은 책상에서 공부하시기보다는 딱 혼자만의 장소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간도 좀 넉넉하게 두지 마시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시간도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부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효율적인 방법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내면서 하는 방법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노랑분들은 시간이 더 많아지면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흐름도 있거든요. 갑자기 여러 생각이 복잡해지고 관점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책상도 아예 싹 치우시고 군더더기 없이 또 필통이나 짐 같은 것도 최소화하셔서 옷도 군더더기 없이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아예 싹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기. 이렇게 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거 언제 다 했지? 이럴 정도로 하신다면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또 운동이면 운동, 완전 멀티플레이어처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도 가지셨거든요. 또 노랑분들의 키워드 또 조언 카드들 보시면 손끝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스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기. 이제 그러니까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확실히 하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 꽃말 카드도 보시면 헌신 그리고 성취된 꿈들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말해주는데요. 내가 이것에 헌신하겠다라는 것, 집중하겠다라는 것도 말해주죠. 이뤄낸 꿈들이라는 문구에도 꿈이 여러 개 복수형으로 등장했는데요. 올해 노랑분들은 정말 많은 꿈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취의 한 해, 정말 개인적으로 꿈꾸셨던 목표들 여러 가지들 이뤄내실 수 있어요.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에게 있다.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 정말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지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집중하실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노랑분들의 것인 거죠. 뒤에 들어온 키워드도 보시면 영웅 카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취, 열망들을 이뤄내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불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뒤에 들어온 비저너리 카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미래를 주무르고 만질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노랑분들, 정말 여러분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내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2022년이 지나고 나서 노랑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 이 엄청난 것들, 이 위대한 경주들 어떻게 해냈지? 어떻게 이뤄냈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특히 나는 미래의 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2022년의 마지막 시점에서 또 2023년의 시작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스스로 기특하고 멋지고 대단한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활력 넘치게 이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최근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모임, 장소, 조직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몇몇 모임은 정말로 여러분이 기꺼이 또 여러분이 마음이 스스로 닿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만남이기도 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컵 3번 카드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만남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모임을 말해주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이 끊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겠죠. 행사도 매일매일 한다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뒤에 들어온 완전 10번 카드, 이 주인공처럼 일이 되는 거거든요. 또 축배를 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마시다 보면 안 되겠죠. 모임이 많아지고 찾는 곳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다. 혹은 자꾸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아래 들어온 정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을 재판장, 배심원들 다 여러분을 꾸짖고 있어요. 어느 쪽도 여러분 편을 들어주진 않아요.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죠.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다. 이런 점 읽어볼 수 있어요. 또 특히 주인공인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위축된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또 위에 있는 이 완지 10번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표정도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내 감정도 표현하고 싶지 않고 나란 사람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짐꾼에 불과해. 나는 이 돌길을 걸어서 짐만 운반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급급하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여기저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든지 쌓여가는 짐이 많아지면서 업무량, 공부량이 늘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은 책임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고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커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들어온 동전 2번 카드 모습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시선들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은 문득 눈치 보게 돼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걸까?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걸까? 혹시 내가 흠집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는 걸까? 내가 이 외줄타기 하고 있는 장면도 보면서 내가 트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신발에 뭔가 끈끈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마치 고요하던 호수에 돌이 하나 던져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약간 걷잡을 수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데빌 카드를 보시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실수하게 되면 어쩌지? 나는 또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또 실수하게 될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훌쩍 떠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마음만 그럴 뿐 여전히 발목 잡혀 있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주말만 푹 쉬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리프레시 하자라고 해도 작심삼일일 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패턴이죠. 다시 피로감이 몰려온다거나 책임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같은 일상 패턴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내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라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초록분들에게 올해 다가올 가장 큰 변화로는 사실 새로운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연은 먼저 여러분을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라고 세워주고 여러분을 높여준다 라고 보여져요. 일단 가운데 들어온 완제의 왕카드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 또 자기 능력을 경험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컵이 다가와서 여러분과 감정을 나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소개팅이나 선 혹은 건너 친구의 소개, 이렇게 연인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동업의 운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의 경우는 좋은 선생님이나 선배의 기운도 강하고요. 어느 경우에나 새로운 인연인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보단 좀 더 윗사람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관계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상대방에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조금 더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더 편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순수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여러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면이 있는, 둘이 좀 다른 듯 보완하는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상대방이 조금 더 채워주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를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반짝인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뭔가 끌려다닌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어떤 인연과 올해 새롭게 닿게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더 배울 부분이 있고요.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이게 돼요. 또 상대방이 먼저 리드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래, 나도 이 관계에 좀 더 한번 투자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열고 다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첫인상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100%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들어온 이 컵 이원 카드 보시면 완전한 합의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첫 만남에서의 어색함 말해주기도 해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컵을 이렇게 완전히 오픈해야 되고 내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보여져요.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요. 또 이분이 뭔가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호감을 먼저 가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상대방은 뭔가 말을 수려하게 잘한다거나 뭔가 로맨틱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완지의 왕 자체가 자기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약간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좀 사무적이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재미는 없는? 나랑 케미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딱히 스파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래 보시면 헌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달이 차고 기울 때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고요. 관계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통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동굴에 들어간다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윗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월드카드처럼 나는 정말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세계가 꽤 귀한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들어온 이 동전 3번 카드, 내가 내 삶의 일, 내 삶의 의욕과 활력 다시 딱 자리를 잡게 되고요. 중심이 잡히게 된다. 월드카드에 일이 딱 붙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 더 흥을 돋궈줄 수 있고 즐거워진다. 일상이 똑같아 보여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초록분들을 위한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다시 태어나기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초록분들을 위한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다시 태어나기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만남, 또 교제, 어울림, 함께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 삶에 활력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면들이 중요한데요. 매일 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내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인식할 거예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봐도 다르게 보일 거니까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1월 1일에 보게 되는 해돋이는 좀 다르게 보이고 12월 31일에 보게 되는 일몰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초록분들의 2022년은 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체형 가지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더 활력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거나
자격증 공부라든지 취업을 하신다든지 진학을 하게 되신다든지 전공을 바꿔보신다든지 이직을 하게 되신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이 인연을 기점으로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수 있고요. 완전 변화의 기점을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말 카드도 보시면 집중 그리고 통찰력,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에 닿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감지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깊게 고민하고 집중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해요.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은 다시 세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신다고 해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통찰력 가지게 되신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개척자, 스토리텔러, 다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생기고 개척정신도 생기게 되고요. 다시 빛나는 여러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삶이 노래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움직임은 날개를 달아서 마지막 카드에 나는 왕족이다 라는 카드, 나는 고귀한 사람이었어.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이건 월드카드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 메시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건네주는 그런 메시지랑도 같아요.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사람, 이 인물은 초록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인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할 텐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첫인상이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을 꼭 잡으셔서 재탄생의 기운, 개척정신, 여러분 삶에 대한 통찰력, 몰입과 집중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빨간 분들에게 그동안 세상에 수많은 세력들이 좀 세차게 바람을 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참 솔직하고 소박하고 욕심이 없으신 빨간 분들인데 주어진 일들을 그저 묵묵히 하셨을 책임감 있는 좀 순종적이신 분들인데 왜 세상은 자꾸 여러분한테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너는 아직 안 된다고 이렇게만 말하는지 좀 모질다라고도 느껴져요. 오늘 먼저 들어온 동전 7번 카드 보시면 기다리고 있는 열매들 다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언제까지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수확이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이러다가 내가 돌이 돼버리는 건 아닌지. 이 농부의 자세를 보시면 기다린 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참을 서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는 수확할 때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또 아래에 산짐승까지 와 있는데 이러다가 뿌리가 상해버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수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기다려야 되나 확신이 안 서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래 들어온 칼 7번 카드도 자세히 보시면 나는 분명히 돈을 냈는데 아래에 돈을 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돈 안 냈으니까 자꾸 올라오면 안 된대요. 돈 받는 사람 따르고 받아주는 사람 따르는 거죠. 나는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세상은 꼭 그렇게 정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때로 세상은 꼭 그렇게 정의롭게 움직여주지 않고 불합리하게 벌어지는 일도 많고 부당한 일도 많으니까요. 또 그걸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나 불의, 부정의 이런 일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조하고 방관하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거죠. 빨간 분들이 최근 이런 감정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이 타워 카드처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쌓는다고 쌓은 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충격, 부당함, 불합리함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길거리에 주저앉는다든지 교통사고처럼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괜히 나만 피해자가 된다거나 억울하다던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트라우마의 사건은 아니실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연락 두절, 단절, 다툼, 갈등일 수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묘하게 눈치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조직 안에서 뭔가 쎄한 감정 느끼게 만들 수 있고요. 나는 그냥 똑같이 대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뒷담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거나 나만 빼고 모임을 갖는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고요. 뭔가 나만 분리되는 느낌 받으셨을 수 있어요.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것을 노리려는 악한 세력, 악인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쟁탈전에 휘말릴 수도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여러분이 자초하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쟁탈전, 무의미한 경쟁의식, 비교의식, 원하지도 않는 싸움, 여기서 피로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분들은 최근 약간 지치신 흐름도 보여져요.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냥 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싫어. 모든 카드들이 사실 평화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없고 내 상황도 평화가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지내고 있는데 어딜 가도 마음 편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머릿속이 정말 꽉 찬 느낌? 뭔가 싹 비워내고 싶으실 수 있고요.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요. 올해 빨간분들에게 들어올 가장 큰 변화로는 예상 외의 급반전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빨간분들에게 들어올 가장 큰 변화로는 예상 외의 급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 인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뒤에 들어온 카드들의 패턴도 살펴보면 이 인물이 여러분에게 호련히 바람처럼 휙 날아와서 심장을 쿡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인물,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등장한 인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물은 많은 경우에는 정말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연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연인처럼 느낄 만큼의 소울메이트, 베프 정도로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두 분의 만남이 운명이다 라는 키워드, 그리고 두 분이 다른 듯하지만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성별이 다르다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정확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면서 상대방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퍼즐 같은 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조언도 많이 해준다고 해요. 정의의 여신, 또 동전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력이 흐려질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또 오늘 키워드를 보시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에게 헌신적이면서 든든한 기둥처럼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보다 이분이 나이가 많다든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혹은 삶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예상외로 어느 날 훅 다가온다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올 가능성, 혹은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처음 알게 되는 사람,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인간적인 호감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분은 아무한테나 도움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공정하고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에너지를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매력이라든지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자원을 투자해도 되겠다. 빨간 분한테는 아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대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그만큼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정의, 동전의 왕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표현을 잘해줘야 돼요. 감사함의 표현을 잘해준다면 이분이 여왕제이기 때문에 다시 더 많이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면 더 연결고리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빨간 분들을 위한 키워드 또 조언 카드 보시면 여러분은 올해 좋은 인연 또 가이드를 발판 삼아서 날개를 펴고 더 확장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점 읽어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뺏기는 것 같다. 또 위축되는 것 같다. 혹은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런 데서 느끼는 피로감이 있다. 내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기다림에 지친다.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올해 새로운 모험을 두고 도전하게 만들어주고 힘을 실어줄 사람 등장한다고 해요. 같이 들어온 꽃말 카드도 보시면 카멜리아 카드가 들어왔어요. 존엄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이런 명언도 적혀 있어요. 올해 빨간 분들은 정말 그 경험을 생생하게 하게 된다 라고 하고요.
나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이렇게 번개처럼 활력이 넘치는 거였구나. 내 손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손끝에서 힘이 나게 된다.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들어온 키워드도 보시면 동반자 그리고 가이드라는 단어들이 떴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끈끈한 관계, 헌신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빨간 분들에게 올해 다가올 인물은 상대방이랑 이렇게 자석처럼 찰싹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각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많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든든함을 주지는 않았을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여러분에게 경쟁심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다가올 가장 큰 변화로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든든하고 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성이 정말 뚜렷해지고 내 운명의 흐름을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빨간 분들은 빨간 분 자체로도 충분하다. 여러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서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어두울 때에 빛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내가 용감하다 라는 걸 아주 직접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문장이 들어왔는데요. 빨간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좀 들어와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직접 호감을 드러내고요. 관계를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함께 하게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든지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두 분이 다른 점도 있지만 잘 맞는 점도 충분히 많아서 여러분이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자체의 강인함, 또 존엄성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에 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다가오는 이 사람 더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사람한테 좀 더 열린 마음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란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현재 여러분은 완벽히 만족스럽진 못한 상태에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실에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고 계시고요. 특히 이 생각이 밤에 좀 괴롭힐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좀 고민이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위축된 부분도 보여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컵 4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이렇게 턱을 괴고 계신데요. 나에게는 왜 컵이 4개밖에 없을까? 이런 표정. 또 컵에 사과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 사과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나? 겨우 컵 4개만 채워서 충분할까? 온갖 걱정들에 사로잡혀 계시거든요. 심지어 아직 사과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컵이 빨리 다 채워져도 모자랄 판에 하나도 안 채워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 거죠. 시간도 만족스럽지 않고 양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이 카드의 주인공 모습이 딱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준비,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더더욱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 결과는 빨리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시간 안에 충분히 다 한다고 해도 100%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 확신도 모자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아래 들어온 칼 4번 카드 보시면 다른 사람, 옆집, 건너집을 살펴보면 담장에는 나무가 자라고 잎도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마당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체구가 큰데 나야말로 풀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도 되는 거죠. 내가 땅에 비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내 땅에는 왜 풀이 자라지 않은 걸까요? 왜 내 땅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사과나무의 열매는 크지도 않는 걸까요? 왜 뚝뚝 떨어지진 않는 걸까요?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최근 파란 분들은 내적으로 뭔가 충분히 만족이 안 되고 막혀있는 기운, 또 그리고 외적으로 비교해봐도 속상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를 혼자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릇을 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카드 모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나의 이런 답답함 플러스 공허함까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텅 빈 공책에 혼자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사방을 둘러보니 만주 5번 모두 다 싸우고 있고요. 경쟁하고 있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다 보면, 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낮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잠이 안 와요. 부엉이처럼 혼자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영상을 보면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 이렇게 퀭한 눈만 남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달이 밤새 여러분을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몇몇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그저 기도해 보려고 해도 무엇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상황, 그래서 결국 뜬 눈으로 계속 지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방어를 하려면 어느 쪽에서 적이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이 허허벌판에 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서 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잠을 이룰 수 없다, 쉴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달 카드에서 시작되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결론 읽어보면, 파란 분들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뾰족한 수를 잘 모르겠다, 방향성을 모르겠다, 어떤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간 안개 속에 갇힌 모습, 내가 현재 만족스럽진 않은데 딱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물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딱 막상 현재 액션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매일 실천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게 멀다,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간 너무 남 얘기처럼 들려요. 나랑은 너무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멍하니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다가올 변화 카드들 살펴보면 올해 파란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카드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는 경쟁을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런 답답함, 카드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 5번 카드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경쟁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막막함, 기다림, 답답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건 터널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기에 좋은 흐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면접운, 시험운, 완성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파란 분들의 경우에는 카드들이 오래 달리기의 마지막 바퀴, 마라톤의 마지막 코스,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여러분의 숨이 약간 턱 밑까지 차올랐을 수 있어요. 또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고 갈증나고 다리에 쥐도 날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는 약간 속도 조절하시면서 첫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가운데 들어온 호기심 카드, 다시 칼의 밑둥을 보면서 나의 손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 칼을 처음 잡았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지, 내가 이 숙제, 이 과제, 이 미션, 이 임무를 처음 맡았을 때의 감정은 어땠을지, 이런 첫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올해 파란 분들은 중간중간 힘든 시기를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했는지 사진이나 추억 같은 거 들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처음 간직하셨던 여러분의 꿈, 목표, 다시금 돌아보면서 충전하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올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붙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이 외로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것보다 올해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는 해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요. 주목받는 해예요. 컵 3번 카드, 컵의 기사, 또 완주 6번.
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보여주시는 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용을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의 눈동자를 딱 점으로 찍는 활용점정의 해와 같다. 이제까지 용을 그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는 마무리의 해니까 또 매듭을 잘 지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파란 분들의 키워드 살펴보시면 황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공간, 또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정복하라 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이 모든 산들이 다 여러분의 영토인 거예요. 올해는 정복, 장악의 시대, 군사랑 장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군사들까지 다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정상까지 올라가야 진짜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올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뒤에 들어온 노랑 장미 카드도 보시면 열정과 우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올해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 나랑 비슷하고 또 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좋은 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 나의 세계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우정이 다가온다 라고 하고요. 특히 파란 분들의 키워드는 여왕과 왕이 동시에 떴어요. 여왕은 자기 권력을 백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결국 두 키워드 모두 권력 자체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이 두 사람 다 백성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해 파란 분들에게는 분명한 백성이 있다. 나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치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왕국이라는 곳에 한 사람만 있으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전교 1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학생회장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결국 올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기,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시기가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매듭 지어야 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해요. 우두머리가 되는 해여서 명예랑 권위가 서게 되는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두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지위나 기회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도전의 기회를 피하지 마시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연결돼 있다. 분명 올해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응원의 힘 가득 받으셔서 많은 성과들 챙겨가시고요. 왕의 자리, 여왕의 자리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